혹시 당신이 위기에 처했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한국인을 찾으세요. 한국이라면 전 세계가 실패할 때라도 제일 먼저 나타나 당신을 구해낼 겁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포기했던 수단 내전 한가운데에서도 한국은 단 한 명의 자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 구출해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해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까지 탈출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하이티, 일본, 네팔 등에서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고통받았을 때조차도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극찬받았죠.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정보 서비스 및 미디어 회사인 블룸버그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국가인 한국에서 세계 강대국들까지도 놀라게 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 리더입니다. 저는 그날의 열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르툼의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강타했죠. CNN 종군 기자로 15년째 일하면서 많은 분쟁 지역을 다녀봤지만 수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은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마크, 상황이 심각해. 군부와 반군의 대립이 본격화됐어. 바로 현장으로 가야 해. 뉴욕에서 온 제 에디터 톰의 메시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사람들이 짐을 들고 황급히 도시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내전의 그림자가 수단을 덮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과 차량 경적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식료품과 물을 구하기 위해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일부는 이미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신은 외신 기자인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군부와 신속지원군 사이의 갈등이 곧 전면전으로 번질 거예요. 한 현지인이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곳에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세계가 수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했고 그것이 제 임무였어요. 그 와중에 우연히 한국 대사관이 한국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긴밀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어요. 다른 대사관들과는 달리 한국 대사관은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내부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리더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김진호 영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침착해 보였어요.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저희는 수단 내 모든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 영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사관 직원들과 한국에서 급파된 특수작전팀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벽에는 수단 지도가 걸려 있었고 교민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크연합이라는 작전명으로 교민 구출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특수작전팀과 공군 수송기를 파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영사는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내전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본국과 논의를 시작했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대사관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신실에서는 직원들이 교민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모든 교민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한국인이 수단에 체류 중이며 대부분은 하르툼과 그 주변 지역에 있어요. 통신 담당 직원 박소영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특수작전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팀장 강민수 대위는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세 팀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각 팀은 지정된 구역에서 교민들을 모아 안전 지점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뉴욕의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에디터 톰과 다른 동료들이 화면 너머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피를 권하는 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 한국의 구출 작전이 내일 시작될 예정이야. 이걸 취재해야 해. 새벽녘 저는 총성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르툼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크 연합작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작전팀은 완전 무장한 채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통신실에서는 교민들과의 연락이 한창이었어요. 리더 씨, 작전이 곧 시작됩니다. 팀과 함께 이동하려면 방탄조끼를 착용하세요. 김 영사가 저에게 방탄조끼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겼어요. 저는 가장 많은 교민을 만날 예정인 강대위의 팀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대사관을 떠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하르툼 동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곳에 5가족, 총 15명의 교민이 있어요. 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침착해 보였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일부가 폭격으로 파손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한 상태였어요. 5층과 7층에서 한국인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은 준비된 짐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교민들이 건물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하르툼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민들을 찾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구출되었다는 안도감까지. 오후가 되자 우리는 대부분의 교민을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몇은 외곽 지역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어요. 마지막 그룹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투가 격렬한 곳이에요. 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향했고 반파된 건물 안에서 한국인 연구원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강대위와 팀원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갑자기 총성이 가까이서 들렸고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강대위는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했어요. 앞으로 5초 동안 차량까지 달려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신호와 함께 우리는 차량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후 우리는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번졌어요. 우리는 마지막 교민들까지 무사히 구출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교민들은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수품만 챙기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한 교민이 저에게 작은 도시락을 전해주었어요. 안에는 김밥과 약간의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대사관에서 남은 재료로 함께 만들었다고 하며 미소를 보였어요. 어젯밤에 급하게 만든 거라 제대로는 아니지만 오늘 힘든 날이 될 테니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는 걸 먹어야죠.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김 영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위로이자 연결고리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교민들 사이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존중과 배려를 보였어요. 오전이 되자 강대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1시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공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후 우리는 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위험했고 간간히 총성이 들렸어요.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족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두 아이들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무거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것 같아요. 차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과 유머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매우 침착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요.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한국 역사 자체가 위기 극복의 역사였죠. 수송기에 오르기 전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미사일이에요. 공격받고 있어요. 순간 기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놀랍게도 패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수작전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고 조종사는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세를 낮추세요. 강대위의 침착한 지시가 이어졌어요.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조종사가 방송을 했습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계속 자세를 낮추고 계세요. 왜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방금 전 우리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제 질문에 김 영사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죠. 약 30분 후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상전원으로 전환 중입니다. 모두 침착하게 계세요. 약 5분 후 비상조명이 켜졌고 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케냐 국경의 임시 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케냐와 수단 국경 근처의 임시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한국 공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특수작전팀의 의료 담당자가 재빠르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탈수 증상입니다. 빨리 그늘로 옮겨야 해요. 의료팀은 노인을 들것에 실어 이미 설치된 임시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약 10분 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비행기는 더 크고 안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민간 항공편으로 갈아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제 기자 생활 15년 중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착륙하자 모든 교민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위험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기장의 방송에 기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강대위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위님. 정말 놀라운 작전이었어요. 강대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그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교민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협조가 더 대단했죠. 터미널에 도착하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민들을 맞이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임시 휴게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취하신 후 내일 아침 한국행 특별 전세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휴게실에서 교민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안전하게 탈출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위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우리 팀만의 공이 아닙니다. 교민들의 협조와 침착함, 대사관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본국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모두 어우러져 가능했어요. 그의 말은 겸손함을 넘어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공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휴게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기자 공간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단의 내전,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 특수작전팀의 용기, 교민들의 침착함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에디터 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톰,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의 구출 작전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가 있어. 그것은 국가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야. 다음 날 아침 모든 교민들은 한국행 특별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출국 절차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여러 교민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더 씨,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전세기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점점 작아지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경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적 대응, 문화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담는 이야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어요. 위기 속의 연대, 수단 내전과 한국의 구출 작전. 일주일 후 저는 뉴욕 CNN 본사에서 에디터 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작성한 기사와 촬영한 영상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크,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야. 특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해. 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취재한 한국의 구출 작전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특히 다른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은 주목할 만해. 그의 말처럼 제 기사가 처음 발행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구출 작전을 집중 조명했고, 정책 전문가들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어땠나요? 저는 취재를 위해 물었습니다. 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어. 영국은 자국민 대피를 위한 계획 수립에만 3일이 걸렸고, 미국은 대사관 직원들 철수에 급급했지. 프랑스와 독일도 뒤늦게 군용기를 보냈지만 많은 자국민들이 이미 고립된 상태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단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일치했어요. 다른 대사관들이 문을 닫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전 결정부터 실행까지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어. 게다가 단 한 명의 교민도 놓치지 않았지.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제안보 전문가 다니엘 카터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의 구출 작전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터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실행력이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결정에 시간이 걸렸어요.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 일부를 포기하는 결정까지 내렸죠. 하지만 한국은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또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국장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수단 내전 당시 각국의 대응을 평가한다면요? 로드리게스 국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보 수집이 늦어졌고 일부는 자국민 구출보다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죠. 반면 한국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실행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수단에 남겨진 다른 국가의 시민들 인터뷰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인 교사 제임스 윌슨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죠. 반면 우리 대사관에서는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민간 용병을 고용해 탈출해야 했어요. 이러한 대비는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이 다른 국적 시민들까지 구출한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창인 어느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시민 보호에 관한 회의가 열렸고 한국의 사례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단 내 구출 작전은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모두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전한 이야기가 단순한 보도를 넘어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위기 속의 연대 수단 내전과 한국의 구출 작전이 방영된 날 CNN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구출 작전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역사에 대한 추가 취재를 결심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을 위해서였죠. 제가 찾은 자료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고 극복해왔죠. 저는 국립외교원의 자료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위기 대응 역사를 연구했어요. 2004년 이라크 사태 당시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이라크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2011년 리비아 내전 때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군, 대사관의 완벽한 협조 아래 모든 교민을 안전하게 탈출시켰죠. 당시 구출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박준호 장군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리비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을요. 그 경험이 이후 모든 위기 상황에서 기본 지침이 되었죠. 2016년 예멘 내전 중에는 해군 함정을 직접 파견해 교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당시 구출된 교민 중 한 명인 이미경 씨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폭격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해안가에 한국 해군 함정이 나타났을 때의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지진 등에서 한국의 구조대는 인명구조와 구호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어요. 특히 각국 구조대의 협업 과정에서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높이 평가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며 저는 수단에서의 구출 작전이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 국가가 위기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아카이브에서는 각 위기 상황 후 작성된 상세한 평가 보고서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매번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단 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수단 작전은 이러한 노력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위기를 넘어서 한국의 국제위기 대응 역사였어요. 이 기사에서 저는 직접 취재한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단 구출 작전이 한국의 오랜 위기 대응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수단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교민들,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작전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조율했던 대사관 직원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들이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수단 내전과 한국의 구출 작전은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킬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며 배운 지혜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 저는 마크 리더 CNN 종군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을 확인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크 리더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